검정, 이 통계에서 부르는 T 테스트, T 검정이라는 방식으로 프로모션 효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T 검정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크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 전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한 코드들이 있는데 저희 코드 리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제가 이제 이 실제 커머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커머스 데이터가 이제 10년도부터 11년도 거까지 있고요. 이 두 개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요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날짜를 쪼갠 것 뿐이죠. 별거 없습니다. 쪼갠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날짜들이 실제로 인보이스 데이트, 이어, 먼스, 데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요 작업만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한번 내려가 보면요, 제가 10년도와 11년도 데이터를 나눴습니다. 10년도 데이터 따로 보는데 10년도에 12월 데이터를 한번 보고 11년도에 12월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실제로 찍어보면요, 자, 제가 df_2011 찍었는데 지금 보면은 11년도 12월 데이터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그러면 10년도도 똑같죠? 근데 이 T 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소거법들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 소거법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1대1로 매핑을 해서 사실 전후 비교를 하는 건데, 전 데이터가 없거나 후 데이터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게 계산상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NA 값, 이 빈 값들을 전부 다 제거 처리를 해줬습니다. 제거 처리를 한번 해줬고, 여기서 인포로 이제 다시 찍어요. 인포로 찍었는데 26850 17661, 널 값이 사실 지금 포함하면 여기는 한 5만 개가 훨씬 넘고요. 여기도 한 3, 4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확인되시죠? 전체 데이터가 54만 개입니다. 54만 개에서 추렸는데도 26,000개, 그리고 17,000개. 자, 지금 또 열이 안 맞나요? 행이 안 맞죠? 자, 이 행은 또 밑에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처한 문제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10년도 12월에는요, 이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이란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1년도 12월에는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 팀 김은지 씨와 브랜드 마케팅 팀 박만찬 씨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12년도 12월, 요것도 사실 많이 옛날이지만 이 스크립트, 이 시나리오만 갖고 봤을 때 금년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 12년도 12월에 행복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으로, 동일하죠, 11년도랑, 대대적인 프로모션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도 쇼핑 구글 커머스는 이 두 분이 속한 회사죠. 이 쇼핑 구글은 10만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재작년과 10년이고요. 작년의 기록을 대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작년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11년이고요. 작년의 기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효과 분석을 진행하고, 효과가 있었다면 비슷한 프로모션을 금년에도 진행하고자 한다 라고 시나리오가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정한다고 하면요, 요거는
뻔하디 뻔한 방법이죠. 예. 귀무가설, 연구가설. 귀무가설은 조금 더 보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연구가설은 조금 더 진보적인 어떤 게 변화되는 값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쇼핑 구글 고객들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구매 횟수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보수적으로 때려박았고요. 연구가설 같은 경우에는 구매 횟수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밑에 나와 있는 6가지 시나리오는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시나리오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내면요. 의사결정안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포인트 개념으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40점짜리도 있고요. 70점짜리도 있고요. 100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패턴은 있죠. 주로 점수가 낮은 것들. 지금 여기는 40, 70, 100점밖에 안 나왔는데요. 저는 10점부터 100점까지 좀 폭넓게 씁니다. 근데 주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작성한 텍스트를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낮은 것들은요 보통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뭐 변화 없이 그냥 진행을 한다. 예. 기존의 방법들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 예. 그대로 답습한다 정도고 점수가 조금 높아지는데 이 스크립트에서는 지금 70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조금 더 바꾸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99% 체인저를 활용한다. 이 99%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용하는 개념인데 전반적으로 거의 진짜 하나 빼고는 다 바꾸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광고를 할 때도요. 광고의 어떤 카피라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싹 바꾸는 아니면 뭐 배너 소재, 소재 형태, 유형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바꾼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70%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 프로모션이 흥행에 실패했던 변수를 찾고 원인은 무엇일까 찾는다. 요 정도죠. 그리고 이제 100점으로 넘어가면 거의 이제 두잇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행복한 가족 혹은 행복한 연인 앞뒤 조금 바꾼 거죠. 혹은 위대한 가족 전혀 좀 다른 느낌으로 가는데 뒤에 가족이라는 컨셉을 그대로 듣고 가서 컨셉의 가족 묶음 및 동반 아닌 프로모션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 차이가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모션 실패의 변수를 찾고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근데 보통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정도로만 끝나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놓고 레퍼런스를 붙여요. 레퍼런스를 좀 비슷한 형태의 적용해볼 만한 프로모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싹 긁어서 갖다 붙여 넣습니다. 왜냐면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앞서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프로모션 진행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뒤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막힐 수가 있거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소아시 사실 잘 정립이 안 돼서 번번이 이런 데이터 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놓고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혹은 또 다른 프로모션 전혀 이 형태가 유형이 다른 프로모션들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붙입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일 때, 연구가설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자, 이 밑에 내려가면요, 이 틱 테스트 언더바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똑같은 유니프라이스의 A 고객, B 고객. 요게 전년, 요게 전후, 요게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 요런 거는 요 뒤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t-테스트 하고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네. 요거 t-값이거든요. t-통계량 나왔고요. p-밸류 나왔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제가 적어 놓을게요. 현재 데이터셋의 t-값, 현재 데이터셋의 유의 확률, 이렇게 두 가지 나왔고, 그리고 이 t-검정에는요, 그 자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도라는 것이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린 이 그래프의 꼴을 만드는 건데요.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10년도 고객 카운트를 매기고요. 그 카운트를 매기면 17,661 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11년도 데이터 쓸 때도 17,661건.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더해주면 돼요. 카운트 값을 그냥 더해주고 거기다가 항목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만 해주면 자유도가 나옵니다. 이 자유도가 35,320이고요. 기본적으로 1, 5, 10, 15, 20 요 정도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유도가. 이렇게 낮게 그려져요. 근데 저처럼 이제 100이나 15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요.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얘가 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주석을 좀 그나마 좀 정리를 해서 달아놨는데요. 자,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양 끝에 있잖아요. 양 끝에. 예를 들면 저희 그래프 지금 볼게요. 양 끝. 여기. 여기에 p-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2.43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귀무가설 영역과 연구가설 영역을 이 그래프 안에서 지금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기준점을 어디로 세울 거냐예요. 저는 어떻게 세웠냐? 2.43이 지금 나왔죠? 이 t-값으로 2.43이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43. 요 정도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43. 그러니까 실제로요. 지금 이 면적 제외하고는 여기는 다 귀무가설이에요. 여기가 연구가설, 여기가 연구가설, 여기 귀무가설. 이 기준을 만드는 건데 이 면적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t-밸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의 유의 확률을 결정한 게 지금 저희가 이 t-밸류 값으로 이 t-테스트, t-검정으로 뽑아낸 이 p-밸류입니다. 현재 데이터셋의 유의 확률. 얼마죠? 0.015004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요. 지금 현재 이 면적의 유의 확률 있잖아요. 이 유의 확률을 여기다 넣어주고 기준 유의 확률이 있겠죠. 이게 유의 수준이 이제 범위를 뭐 95% 잡을 건지 99% 잡을 건지 90% 잡을 건지 그래서 요 유의 확률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95%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1에 이제 0.95%가 나오려면요. 0.95%가 나오려면 1에다가 0.05 빼주면 되죠. 99%면 당연히 0.01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0.05 해서 이 95% 영역만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if문 간단하게 if문 하나만 달면 됩니다. p-밸류가요. 기존 유의 확률 0.95보다 작으면요. 작으면 연구가설 채택하고요. 뭐 이제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 else로 빠지겠죠. 이럴 때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설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가서 여기 지금 이 범위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범위에 데이터가 있고 이 범위가 지금 채택이 되었고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면은 요거 이제 numPy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추려낸 거죠. 일정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2.43에서 플러스 2.43까지 그리고 자유도는 카운트죠. 자유도 넣어주고 그러면 쭉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다가 틱 시뮬레이션 값 다 넣어줬고 네. 여기다가 자유도 넣고 요 PDF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요. 요 T 시뮬레이션을 다시 넣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R-로 레드 색상으로 이렇게 빼기 표시로 보여줬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지정이 됐고 요 밑으로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연구 가설이 채택된 건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요. 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차이는 발생을 했는데 이게 좋은 차이인 건지 나쁜 차이인 건지 우리가 결국 수치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수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구매가 달라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구매가 달라졌는데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좀 보기 위해서 전체 통계치를 우리가 쭉 한번 뽑아보면요. 자, 카운트 똑같고 지금 평균이 떨어지죠. 그리고 4분위수 한번 보면요. 4분위수 지금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보통 4분위수가 1, 2, 3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11년도 데이터를 보면요. 0, 1, 2 해서 이게 이제 그 4분위에 따르는 전체 데이터를 4조각으로 잘랐을 때 이 중앙치를 다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됐고 여기죠 지금. 자,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됐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죠. 이게 만약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쪽으로 해서 연구 가설이 됐으면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까 전체 데이터가 좀 올라갔으면 뭐 당연히 좋은 징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프로모션을 종료를 하거나 혹은 프로모션 흥행에 지금 실패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 요인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찾죠? 전체 전체 라데이터를 쫙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변수 하나하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찾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관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관 분석을 이제 기간 단위로 쪼개봐야겠죠. 그리고 생존 분석을 쓸 수도 있고요. 선형 분석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 빠르고 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컨조인트 분석을 써보는 겁니다. 11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컨조인트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치가 좀 빠진 변수들이 있거든요.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가 있고 영향을 덜 주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100점 프로모션 실패 변수를 찾고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저는 일단 이 상관 분석과 요 분석들은 제가 이제 이후에 진행할 거라서 제가 이렇게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상관 분석하고 선형 분석, 컨조인트 분석 이 세 가지를 통하면요, 기본적으로 좀 힘이 빠진 변수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11년도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년도 데이터보다 힘이 좀 빠진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변수들을 찾고 그 변수들을 녹여낼 수 있는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거나 혹은 아예 좀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조금 저조하게 나왔을 때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벤트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게 방법이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T검정으로 가설을 만들고 이 가설에 따라서 이 가설을 채택을 하고 실제 결과들을 보고 데이터를 까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할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